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가 다시 뭉쳤습니다. 지난 한국관광공사 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조회수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타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좀 표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받은 관심도 있고, 혹시 관심을 물어보기 전에 오래간만에 또 전화니까 근황을 잠깐 인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상태입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예, 뭐 여름 여전히. 잘. 네. 뭐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살만 쪘습니다. 살찌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너무 더워서. 저희 SNS 박사님 보면 항상 지방 가 계시고 맛집 이렇게 또 먹을 거 올려주시고 그렇게 맛있는 것만 드셔도 안 빠지는 거니까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구자님. 안녕하십니까. 주창호입니다. 별 없으시죠? 별일 없이 지내고요. 또 어김없이 또 가을이 짧게나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광공사 혹시 개인적으로 피드백 같은 게 뭐 좀 있을까요, 박사님? 사실은 우리나라 관광에서의 그 관광공사의 비중에 비해서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저희의 역량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역시 우리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광계 전반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전에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관광이 정치력이었고 실제 하는 일에 비해서 평가도 못 받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저는 뭐 조금 그런 실망이 있었습니다. 네. 국장님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없었고요. 없습니다. 저도가 아니라 저는 조금 있었던 게, 저는 이제 그 미디어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뭐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옆구리 치고 들어오는 뭐 그런 그 관심들이 좀 있었고, 우리가 거의 하이 레벨의 평가를 분석을 하지 않았나. 근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공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개 그 자문위원을 하시거나 공모심사위원을 하시거나 직간접적으로 아마 수백 명의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이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이렇게 난처하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 있는 연구자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 연구자는 아주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공사가 한국 관광의 발전에 제1장애 요인이다. 대단한데? 거의 서울 북대. 제 얘기가 아니고 전하는 겁니다. 자, 저희 우리 관광 관련한 기관 단체를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월인데 이제 11월 다 몇 주 후면 우리 관광협회 중앙회, 한국여행어협회 관련해서 또 기타 지방 협회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꼭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고 역사를 짚어보고 분석해보고 평가하고 지적할 것도 지적해보고 어떤 그 혁신 방향 뭐 이런 거 한번 모색해보죠. 중앙의 혁신 방향, 미래 등에 대해서 한번 재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중앙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63년 3월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특수법인 대한관광협회 설립됐고요. 73년 4월 한국관광협회로 명칭 변경 후에 1998년 5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현재 2024년 10월 현재 미션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정상연합입니다. 미션이 상당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비전 3가지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관광 서비스 품질 확보, 내국인 국내 관광 비중 80% 달성,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이렇게 일단은 겉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관광협회 중앙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이 SNS 통해서
야 이것도 다뤄달라 저것도 다뤄달라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거 반응 괜찮은데라고 저희가 좀 기분 좋게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아마 뼈대가 될까요? 중요한 레퍼런스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제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 협회를 두고 그동안에 여러 그 논의들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없었던 얘기라기보다는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인데 저희들한테는 뭐 그래 고맙죠. 그것도 염두해서 그런 염두해서 좀 해주시고 부장님도 비슷합니까? 그게 하루 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제보해주신 분들은 계속 읽어봤는데 몇 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이고 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답니다. 하는 일은 무엇인가? 뭐 인력 구성 관련 문제, 건물 문제도 있고 하는데 뭐 언론과의 접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국장님이 협회에 계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우리가 몰랐던 안쪽 얘기도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 의견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강학주의자들의 우리 제일 큰 형님이시자 박사님의 또 냉철한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우선 그 관광협회 중앙회가 이제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아까 이제 연역을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우선 뭐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밝혀보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관광진흥법의 3장에 관광사업자단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근데 이 항목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광협회 중앙회가 산하단체로 업종별 협회나 지역별 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회는 지역별 관광협회와 업종별 관광협회가 주체가 돼서 중앙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구축하는 주인은 지역별 협회와 업종별 협회다.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하네. 그리고 이 역할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것이고, 그러니까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것이냐. 두 번째가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회가 그런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에선 다소 이제 이게 유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것이 정상일 수도 있는데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근데 대개 이제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한답니다. 거기는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관광 쪽에서는 이 애초에 이제 그 관광산업 법 60년대 초에 있었던 데에는 애초에 이 관광협회 중앙회 이 성격 원래는 그때는 한다였죠. 그래서 그때에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협회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관광산업의 규모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조항이 맞는 것이고 보다 안정적인 어떤 재원 조달이라든가 사업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기왕이면은 설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어쨌든 현실의 지금 상황이 저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연역을 몇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 협회는 그 66년에 그 아까 대한관광협회 설립된 이후에 대한관광협회 중앙회라는 것이 66년에 한번 그 명칭 변경이 한번 있었고 다시 이제 73년에 그 한국관광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98년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체제로 이제 개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91년에 그 일반 여행업협회가 분리해서 나왔고 그게 현재 카타.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호텔협회가 이제 분리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화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애초에 63년도에 관광협회 그가 만들어질 때 초대 회장이 누구였냐 하는 겁니다. 누구였어요? 초대 회장이 그걸 장철이 아닙니다. 63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는 거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송대순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참 간단히 어떤 분이?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협회를 끌고 나가는 수장이 이 어떤 관광 사업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그 끌고 나가는 실질적인 그 주력이 되는 그런 인물이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할 거지만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체로만 그도 지금 4만 개가 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국 관광과 지역 관광을 끌고 나가는 거는 훨씬 많은 분야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제가 그 오늘 뭐 또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지역관광협의회 같은 것들 만들 때에 바로 관광진흥법상의 그 관광사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업종들이 들어와야 한다. 또 많은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래야지 실질적인 어떤 그 구성이 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정관상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하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질문과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인식하기로 관광협회 중앙회가 대장이고 그 밑에 업종별과 지역별 협회는 거느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그게 아니다. 이 지역별 협회와 업종별 협회가 있음으로써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중앙회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회 활동과 협회 그 단체 그 협회장들의 행보와 어떤 활동은 보면 전혀 이거와는 무관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박사님 이제 더 다른 단체나 협회 업종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나 협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통산업법 같은 데에 있는 백화점.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기재부나 그 관세청에서 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뭐 일부 들어와 있는데 면세점 관련 또 재래시장 그렇죠. 재래시장 그렇죠. 지금 재래시장 맞아. 그 협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맞아. 예전에 우리 관광사업체의 주력을 이끌었던 전세버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택시 등 또 음식점이나 또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리법상에 그 관광 호텔만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많은 호텔들이 지금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중위생법상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지금 실질적인 관광 산업의 사업체나 단체로 들어올 것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야지 사실은 외국의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CVB가 형성이 되는 거죠. 컨벤션 앤 비즈니스 뷰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회 지금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업종별협회는 한국여행업협회 비롯해서 호텔업협회, 마이스협회, 카지노, 테마파크, 기타 등등 유람선협회, 기타 등등 PCO협회, 지역관광협회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충청, 전라 뭐 이렇게 다 있고 지역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예. 조직에 대해서. 예. 우선 지역관광협회가 17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업종별 협회가 11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얘기도 할 겁니다만은 예. 업종별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업종별 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그리고 특별 회원이 45개인데 보셨던 그 홈페이지 상에는 명단이 나와 있는 건 이제 9개만 예. 홈페이지에 제시가 돼 예, 있어서 그렇죠. 45개 예. 특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박사님이 아까 초대 회장 말씀해 주시고 네. 여기 중앙에 홈페이지에 없는 연여까지 짚어주셨는데 이거 어디서 박사님 서치하신 거예요? 네네. 이거는 제가 이제 중앙회 협조를 받았는데 중앙회의 45년사가 그 정운식 회장 때 만들어졌거든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맞아요. 45년 그 사는 해놓고 정작 우리나라 숫자에서 중요한 60년사를 안 했어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니까요. 자, 홈페이지도 지금 엉망이에요. 연역 겹친 것도 있고 빠진 거 있고 쓸데없이 2개가 있는 것도 있고 요것도 돈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답답한 부분이고. 잠깐만 국장님 앞에 말을 우리가 국장님 할 것까지 한 건 아니죠? 아니 뭐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저는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이게 99년도에 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뭐 구성한다,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관광 사업자는 관광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전에 법 조항인데. 이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회장님들이나 이런 기관장님들이 어떤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앞으로라는 거에서 연관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현재 관광진흥법 제 41조에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라는 이 조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바꿔요? 관광 사업자든 뭐 관광 유관단체 그리고 중앙회라는 표현도 이제는 뭐 관광산업연합회라든가라고 해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관되는 산업들.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 업종별로만 나눠놓으니까 실제로 관광협회 중앙회가 대의원이 지금 5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명 중에서 거의 뭐 40몇 명이 거의 특별하게 몇 장 주는 거 빼놓고는 지역별로 업종별이 다 나눠가져요. 그렇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지역하고 업종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죠. 서로 뭐 하자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 그 정관 바꾸거나 이제 뭐 방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종별 협회라는 것도 관광기능법상의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농담으로 저희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럼 마이스 협회는 관광기능법상의 업종이냐? 없거든요. 마이스업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거 몰랐네. 근데도 문체부가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국제회의 시설업하고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돼 있죠. 법에는 법에는요. 그러니까 마이스라는 게 정확하게는 그렇죠. 뭐 C하고 E는 산재부 소관이거든요. 뭐 코엑스 이런 데는 다 산재부에 관할 받고. 인센티브 투어는 솔직히 여행업 쪽이고 미팅이나 이런 것들 국제회의 기획업 시설업인데 어쨌든 좀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처음에 법을 만들 때랑 지금이란도 거의 한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회 다음에 회장님이 어떤 분이 계시든 좀 이 조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맞게끔 관광협회 중앙회가 그러니까 중앙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앙회라 그러면 약간 지역과 중앙회 개념으로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의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별히로 들어와 있는 면세점 협회나 뭐 이런 특별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도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뭐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특별원하고 정회원하고 협회 입장은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권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정회원을 확대하는 면 필요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좀 이 현재 좀 관광진흥법을 앞으로 회장님이 어느 누가 되시든 간에 정말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역별 업종에 한정하지 말고 업종이라는 것도 이게 관광진흥법상의 업종이기 때문에 너무 좀
좁게 협의의 의미로 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광의의 의미로 담기 위해서는 좀 폭넓게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앞으로 중앙회가 좀 회장님이 그 3년 임기 동안 하셔야 될 중에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 토론에 그 마지막에 나와야 될 얘기를 다 해주시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다른 협회 관련한 법, 광진법 관련 조항들 이번에 선거 통해서 바꿔야 돼요, 그죠? 왜냐면 너무 옛날 거야, 다들, 그죠? 협회 정관들 아니 모든 그러니까 바꿔야 될 몇 개들이 있겠죠. 옛날 것들이 많아서 이 지금쯤이면 이번에는 한번 좀 근데 광진법 바꾸려면 국회 필요하죠. 아니 뭐 갑자기 사업자가 이렇게 바꾸겠다는데 그리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는데 뭐 국회에서 굳이 반대가 일원적인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진흥법 42조에 중앙회 업무가 규정돼 있어요. 그 8개가. 그리고 정관에 이제 14개의 항목이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되는 건 21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런 것이 이제 상위법에 우선 부합하느냐 문제 또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중앙회를 그 평가할 때에는 법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밑에 업종 현재는 뭐 이제 밑으로 보면은 업종별 지역별의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또 관광공사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관계 문제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게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21개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중앙에 남길 사업이 많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 네. 중앙회가 해야 될 사업이 몇 개 없는 거죠. 몇 개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다만 우리 중앙회가 이제 줘야 되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공사에서 갖고 와야 될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역할 재분담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논의에는 그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뭐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물론 당연히 민주적인 그 분위기 내에서 우리 사업자들의 염원 또 이런 그 비전과 논의 그런 걸 기반해서 합리성. 이런 것들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좀 이따가 그러면 과연 여기서 정말로 중앙회가 해야 될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그거 몇 개 뭔지 좀만 네네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해주고 보니까 이왕이면 사업하는 것 중에 몇 개는 다른 그 업종별 협회에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분명한 사업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건 우리 협회 카타 출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라고 딱 찝지 않아도 왜요? 하시면 안 되나? 아니, 일단 중앙회가 업무라는 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뭐 조사, 연구, 홍보, 그 다음에 관광 통계, 종사원의 교육, 뭐 회원의 공제, 그 다음에 이제 위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업종별이나 지역별이 똑같습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거를 공사가 해야 되듯이 공기업이나 정부가 하듯이 각 업종별 협회나 지역별 협회가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거나 좀 제약이 있는 거를 원래 관광협회 중앙회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도 솔직히 여행업 뭐 서울시 통계 나오지만 그거를 다 묶어서 전국의 뭐 업종 통계라든가 지역 통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앙회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뭐 조사 연구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교육도 예를 들어서 뭐 업종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중앙회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좀 분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게요. 하는 일은 무엇이고 버려야 되는 딴 쪽에 줘야 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현재 하는 일에 대한 평가로 바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과연 중앙회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잘하고 있나? 버려야 될 사업, 넘겨야 될 사업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 몇 가지만 이건 사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직 그 관광국장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중앙에 예, 중앙에 대해서. 전직. 네, 현재는 아니시죠. 현재 아닙니다.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제가 20년, 30년 전부터 그 어떤 민간 주도의 산업 발전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있는 많은 사업들을 그 협회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굉장한 신념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공사하고의 관계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예.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우선 관광공제회가 지금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이긴 한데 예. 우선 공제회 하면은 저는 되게 약간 짜증이 납니다. 뭐냐면 예. 공제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이 여행업이잖아요. 예. 여행업이 예. 주였어요. 그러니까 여행사지. 여행사들이. 예. 그래서 이게 왜 카타로 하지 않고 중앙회가 같이 가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과거의 연구 과정에 좀 나쁜 기억인데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공제회 사업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해도 자료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는 공제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협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공제회 사업을 알 수 없다는 게 어떤? 아니 공제회의 세부적으로 몇 개가 어느 사업으로 지출이 되고 수입이 어디에서 예, 들어왔고 예. 그걸 운영하는 운영 지출이 어떻게 됐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깜깜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홈페이지까지 공개는 못 한다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예. 것들이 검증받고 견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선 하고 싶고 공사 그 부분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때 한때도 말씀 그런. 공사도 그런 예, 접근이 예, 잘 안 예, 되죠. 예. 뭐 연구원도 잘 접근이 안 됩니다. 예. 호텔업 등급 결정 문제죠.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아마 호텔협회가 하다가 공사로 넘어갔다가 예. 다시 이제 중앙회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호텔협회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국장의 얘기 중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협회가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일할 만한 여러 가지의 투명성과 행정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불신이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잘 안 된 네. 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종사원 자격증 발급 문제, 보통 이제 홈페이지상에는 4번째 사업인데, 이런 건 사실은 업종별 협회들이 각자 그렇죠. 해야죠. 이런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광개발 기금융자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관광 안내 인력 교육 부분도 뭐 카타가 하든지 우리 가이드 협회가 하든지 통역사 협회가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 당연히 역할 분담의 재조정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주 모호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장애 관광시장 조성 지원.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는 거죠. 그런 역량도 없고 구체 사업도 없고, 뭐 여행 수용 태세 개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에. 이제 가끔 저기 저 시장 가서 이제 캠페인 가두시 이런 거 하면 그런 것 중에 이제 제가 또 출입국 안내 편의 제공,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단체를 지속하는데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하니까 많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갖고 얘기할 때에는 똘똘한 거 몇 개 잘하면 평가받는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숫자를 늘려서 가짓수를 늘려는 뭐 그런 한정식 같은 그런 거라고 할까? 뭐 그렇게 말씀 우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또 뭐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 얼마 전에 그 모 협회 회장 출마하시는 분이 너무 정부 사업만 많이 한다. 예. 실제로는 또 한 20년 전에는 협회에서 반대 얘기가 나왔어 이사들이요. 예. 정부 사업을 좀 많이 해라. 분담금 좀 줄이게. 예. 근데 약간은 이제 그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협회에 근무했지만 그 얘기거든요. 그 사무국이 지금 인원을 제가 세봤어요 한번. 어디요? 중앙에 아니면 다. 중앙에 저도 다 데서 써봤습니다. 네. 관광협회 중앙회가 한 24명, 예. 그다음에 카타가 한 17명, 예. 호텔협회가 한 6명, 예. 그다음에 마이스협회가 9명이고 서울시 관광협회가 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명 이상 넘어가면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만만하게 크죠. 나가거든요. 부담이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회원사 회비를 분담금이나 회비로 갖고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관광업자들이 그렇게 또 회비를 많이 못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정부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위탁 사업.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게 협회 재정의 문제. 예. 직접적으로 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속된 말로 이게 쩐주가 누구냐? 예. 쩐주만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문체부지 뭐.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하더라도 정부에서 카드가 있는 거죠. 예. 그 협회가 과연 사업자 단체를 위해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만을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뭐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진흥법에는 관광 사업의 발전과 네, 진흥을 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근데 당연히 협회의 구성원인 회원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건 기본적인 민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꼭 협회만이 문제라기보다 사업자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비를 내고 분담금을 내야 본인 사업자를 위해서 일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의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닭이 먼저 달걀의 문제냐의 문제인데 그 협회의 어쨌든 인원의 문제도 한번 이게 많아야 되냐. 근데 정부 사업 하려면 많아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하고 회장님들도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비 분담이 안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협회가 점점 사업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사업 대행손에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협회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사업자들도 한편으로는 또 홍보에 많이 내서 정말로 내 말 듣게 해야지. 이렇게 좀 하는 생각들도 좀 앞으로 좀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저하고 약간 숫자를 좀 달리 본 것 같은데 저는 중앙회가 20명이더라고요.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예. 제가 잘못했나? 그게 잘 보셔야 돼. 아니 봤어요. 저도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회장 빼고 예. 상근부회장하고 사무처장을 넣어서 20명. 그러니까 회장을 4명 빼고. 차이니까 겹치는 게 약간 오류가 있었을 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원은 무슨 뭘 판단해야 되냐면 중앙회가 뭐 하는 단체냐는 거죠. 저는 이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게 맞을까? 업종과 지역협회의 협의체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런 성격 규정부터 해야 되고. 예. 자, 이게 하는 일 관련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력 구성, 조직 구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궁금한 것들 한번 짚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공제회라든지 뭐 자격증 발급, 그다음에 호텔 등급 평가 관련 것들은 다른 협회로 이관을 해라라는 지금 뭐 있잖아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검토가 많아요.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저한테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카타에서도 공제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18년도에 양무성 회장이 있을 때도 한 3개월, 4개월을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료를 찾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제회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회원의 공제거든요. 꼭 공제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그러니까 사업이 공제에는 돈이 되죠. 돈이 되는데 리스크도 커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진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이제 각 업종별의 공제회가 있고 그거를 중앙회가 재보험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해외에 큰 보험에 재보험을 내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보험회사들도 자기 리스크와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 한다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중앙회가 하고 그 다음에 업종별의 뭐 제가 보기엔 여행업들 공제 의무 가입, 호텔도 분명히 공제되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쓰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뭐 교직원 공제처럼 관광에 근무했었던 분들도 공제를 가지고 가면 관광인 공제. 예, 관광인 공제. 그거를 이제 중앙회가 다 어떻게 보면은 받거나 그거를 재보험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는데 물론 설계 자체는 너무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종사원 자격증 문제는 국내 안내사는 1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한두 달만 잠깐 반짝 고생하거나 하는데 이게 뭐 돈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뭐 수술을 받아도 자격증 제작이나 이런 뭐 비용 따지면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똔똔인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예. 자, 이제 하는 일, 업무 어떤 일 하고 어떤 일은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뭐 할 것들 조정해야 될 것들 관련하고 인력 구성 같이 연관돼서 추가적으로 또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업무 조정은 솔직하게 이제 약간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기관들을 이끌어야 되나. 뭐 이건 중앙회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본 중에 그 마이스 쪽에 무슨 학술회의에서 DEI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DEI가 뭔가 봤더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민주주의 운영의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형평에 맞게끔. 그 다음에 포용해주고 서로. 왜냐하면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같은 협회나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좀 협회를 운영하는 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저도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과연 회장을 어떻게 선출하는 게 중요하냐. 절차적으로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도 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 선출 문제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 수 있고 요 관련해서 연관돼서 박사님 계속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협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학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민호라는 분의 연구, 그러니까 뭐 우리 관광 쪽은 아닙니다만은 사업자단체의 그 활동들을 1번을 정책건의. 그러니까 이게 업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수건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들을 잘 모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회나 카타 같은 데에는 건의사항이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했을 겁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정책 건의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 집행,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조사 기능이죠. 통계. 이런 것들하고 이제 정부 위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대개 한 5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그 진흥법상의 중앙회 업무, 그 다음에 정관, 그리고 실제 하는 사업들을 비춰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건 뭐 예산하고 인력 부족과 그거를 지휘해 나갈 회장단의 리더십 부족, 뭐 그런 거겠죠. 예산을 갖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우리 중앙회 예산 입술 못했어요.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근데 대개 그 예산의 규모보다는 10년 전에 제가 그 구성을 조금 아는데
이 회원들의 회비와 부담금이 전체적인 그 수입의 총 사업비의 비중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앙회의 경우에. 그리고 자체 수입의 한 25% 정도. 그래서 우선 이렇기 때문에 아까 75% 전체적으로 보면 혹은 94%가 결국은 정부의 그 사업, 정부 정책 사업 대행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전문적이고 한 어떤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근데 이게 참 그 카타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그렇고 사실 박사님 문체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한계잖아. 그 우리가 이제 사람 얘기를 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사실은 그 우리 그 중앙회의 경우에도 상금부회장이 있고 또 카타도 있고요. 카타에도 있고 요 이제 서울시협은 아닙니다. 서울시협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앙회와 그 카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문화부에서 그렇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자기가 근무할 때의 5년 동안에 그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하는 것은 3년간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이제 피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문화부에는 있었지만 관광국에는 없었던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합리적 꼼수네요. 네,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건 아주 희한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앙회의 우리 상금부회장이나 카타의 상금부회장을 탓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1도 없어요. 다만 이분들이 왔을 때 적합한 분이 오는 거냐라는 문제와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역량 있게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 봐야 된다. 저는 지금 그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예전에는 제가 언론이나 이런데 비평난 걸 보면 대단히 그 우리 업계에서는 창피한 일이다라는 뭐 그런 그 의견들도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금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을 하지만 대신 온 사람이 와서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문체부에 관련해서 뭐 인맥도 있고 네트워크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좀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현장에서 그 현재 그 통로 방식이 탓할 사람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얼마큼 열심히 하는 문제라고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좀 섭섭하게 아쉬움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뭐 또 현재는 뭐 좀 나름대로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도 계시라는 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또 관련해서 말씀 있으실까요? 뭐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화가 됐지 않습니까? 관광기부법에 했는데 거기 보면 참석 인원은 다 장관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거버넌스 체계라고 단위 ESG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왜 국가관광 전략회의 민간을 안 집어넣느냐? 최소한 법정 단체라고 하는 관광협회 뭐 현재로서는 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정도는 아예 멤버로 넣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잠깐만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세계 관광행정의 추세는 두 가지예요. 범부처로 간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국 관광회의처럼 그리고 민간으로 간다. 민간 협력 체계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국가관광 전략회의에 대해서 오늘 뭐 그걸 논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총리 주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감을 갖고 있는 네. 거고, 적어도 그건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민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제대로 열려야 된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 24년 지금 10월 18일 우리 하는 거지만은 금년도에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안 열렸어요. 금년에 안 열렸어요. 네. 아니요, 9월달에 그 장관 주제로 맞아. 국가관광 전략 확대 조정 회의 아마 이런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관광 전략 회의의 규정상에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관광 총리 주재의 국가관광 전략 회의가 있고 차관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네네, 실무협의를 하는. 근데 문화부 장관이 주재가 돼서 하는 회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기별 회의조차 안 하고 있느냐. 제가 그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왜 안? 그러니까 중앙에 책임이 있나? 아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고요. 거기에 보면은 다 정부 부처 장관이 멤버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때 필요한 민간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회의 할 때 솔직하게 어떤 협회나 이런 쪽의 의견이 사전에 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다 정해진 틀에서 의견만 받고 의견 받았다, 민간 조율했다라는 걸 되기 때문에 건의사항 정리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국가가 전략회 멤버에 민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정 단체나 뭐 문체부가 어쨌든 해줬던 단체들, 뭐 중앙회장 정도는 어떻게 보면 법정 단체잖아요. 관광인재법에 대표하는. 그러면 아예 법률에 명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도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일본을 많이,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따라 배웠는데 이제는 일본을 따라 배우는데 보면 일본은 제도부터 정비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제도에 따라서 탁탁탁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 사전 예고를 해서 저희한테 이런 것 좀 다뤄달라는 의견들이 와서 그거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미 다른 오늘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 나왔던 것도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두 분의 의견을 짚고 넘어갈게요. 겹치는 건 제가 넘어갈게요. 일단 저희한테 들어온 거 이런 것도 다뤄달라. 자, 회원 확대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초반에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회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협회가 업종별 협회 지부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좀 지금 이 문제가 카타하고 중앙회하고 지금 대립되고 지역협회하고 대립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타가 지역의 그 지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는 거죠. 예전이. 네네. 아까 첫 번째 그 회원 학대도 아까 제가 지역별 업종별 협회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 두 개 외에는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스타트업, 관광, 뭐 벤처 이런 협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요거 그 방금 말씀드린 지역협회 업종별표 지부 업무 요거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문제라고. 그렇죠. 저도 그건 좀 비슷하고. 지금도 카타 뭐 지부 몇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재 지부. 근데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하면 뭐 하는 거지. 뭐 그리고 회원 공유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또 회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난 이 협회 가입했는데 저 협회도 회원이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관광공제 활성화도 아까 공제가 얘기가 나와서 요것도 넘어가고요. 상근부회장과 사무장의 역할 중 요것도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또 나왔어요. 요거 사무장 역할 조정인데 그거는 이제 아까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조사 연구 기능 수행 요거는 또 아까 살짝 나왔는데 이거는 좀 더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정경련 회의 간 적이 있어요. FTA 때문에. 근데 이런 경험을 어떻게 이제 기억을 소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FTA의 영향에 대해서 각종 협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뭐 철강이니 뭐 자동차니 무슨 섬유니 뭐 해가지고 협회들이 쫙 와 있는데 우리만 분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FTA에 대한 영향. 네.
그래서 FTA가 어떤 영향을 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또 어쨌든 제일 그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조사, 통계, 연구 기능 아닙니까? 제가 그 중앙회나 카타를 이렇게 봐도 그런 연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 신임 그 회장 후보들이 가장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통계하는 게 그거예요. 분기별로 네 분기잖아요. 분기별로 여행사 몇 개, 어디 지역에 이거 사업체 하거든요. 현황, 사업체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공사에서 하고. 근데 어떤 그러면 박사님 연구 조사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필요하다면? 아니 그거는 지금 뭐 사실은 관광공사하고 연구원들이 이미 다 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앙회가 해야 될 연구. 아 원래는 그런 것들 중앙회. 네네.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제도권이라든가 뭐 항상 뭐 규제 개선하거나 뭐 제출해달라 그러지만 별게 안 나오는 이유가 조사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낼 수가 없는 거고요. 내면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뭐 파급 효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건 없는 거 이러면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만 있는 거지. 그로 인한 어쨌든 예상되는 효과라든가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면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대책을 원래 해야 완벽하다기보다 정책이 좀 틀이 되는데 조사 연구나 이런 기능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연구라는 게 우선 그 통계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역량이 되겠냐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받아오느냐. 그리고 통계라는 것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필요한 통계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그 위탁 사업을 받아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관광공사는 자기네들이 그 조사 다 합니까? 그 동안에 다 저기 그 조사업체 써가지고 하고 로데이터도 그 자기네들이 저 찾아오지도 뭐 않고 보고서만 쓰고 뭐 그랬던 게 수십 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량 갖고는 얘기를 뭐 할 게 없다. 제가 근데 다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71년에 보면은 서울시 관광협회가 격월간으로 관광연구라는 것을 창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6년에 중앙회하고 그때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중단이 됐는데 이런 게 정론지예요. 예를 들면 업계의 사장이나 뭐 또 학계의 교수들이 야 이런 제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그 정부의 그 조정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조정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론들이 쌓여야 하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뭐 새 3개 단체, 중앙회라든가 카타라든가 뭐 그 서울시협 같은 데 없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제가 옛날에 노조위원장을 해봐서 합니다만은 그런 데서도 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나온 게 관광공사와의 업무 협력입니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넘어갈까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 그렇죠. 중앙회뿐만 아니라 협회와 공사의 역할 구분은 그 우리나라의 예산의 태반을 사실은 관광공사 쓰는 거 아닙니까? 관광 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더 적합한 주체냐, 수행 주체냐 하는 부분을 꼭 따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그 김자겸 그 사장인가요? 중앙회장을 같이 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의 그 굉장히 업무가 굉장히 이제 그 서로 그 역할 분담이 다시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관광협회가 초반에 그 동경하고 그 당시에 뉴욕인가의 원래의 그 지부가 있었습니다. 관광공사보다도 먼저 해외에 선전 그 사업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조정돼서 그 다 공사로 간 거죠. 그게. 그리고 공사가 그 해외 지사들을 이제 확대해 온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업무 조정은 저는 정기적으로 한번 있을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어를 하지. 자, 맞습니다. 그 공사 그거는 뭐 공사편은 저희가 얘기했듯이 에브리싱 아니죠. 관광의 일정 부분 맞고 민간이 썸씽이 되도록. 썸씽이 되도록.
자, 이제 다 비슷하고 또 하나 의견 들어오는 게 저는 이거 좀 흥미롭게 봤어요. 뭐냐면 중앙에 4억을 매매해서 세종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문체부 옆에서 관광산업을 서포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의견 같은데 이거 좀. 근데 그 매매가 안 되거든요. 아, 그 건물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자리 이전 매매를 떠나서 뭐 문체부 옆에 가서 하는 게. 그거는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박사님 혹시 저는 뭐 이거는 좀 의견이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중앙회나 이런 데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를 얘기하기 전에 관광공사 원주에 있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왜 원주 간 거야? 중앙회는 그나마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예. 예전에 한국관광공사는 문화부 옆에 가 있든가 예. 아니면 지금 그 서울에 와 있든가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죠.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공사 직원들도 굉장히 괴롭혔고 공사의 기능이 지금 현재 제대로 딱 안 되는 것도 그런 지역 제한성이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회 얘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미에는 새롭게 중앙회장에 어떤 사람이 누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도 다룰 거고요. 그 또 중앙회 바라는 점도 다룰 건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또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못한 얘기를 좀 특히 박사님 지금 제가 옆에서 다 보이거든요. 엄청 준비가 많이 되고 지금 많은 걸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뭐 정치를 하는 구조, 그러니까 중앙회 선거가 이제 뭐 11월 20일 날 있고 카타가 이제 26일 날 그 며칠 후에 또 있고 어쨌든 뭐 그 후보들이 이렇게 그 이제 아직 확정적으로 이 후보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중앙회에 우선 바라는 것들이 뭐 다른 협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 대표성. 그러니까 이 대표성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중앙회는 업종별 협회나 지역 협회하고 플레이어로 부딪히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먼저 그 수익 그 정부 사업을 따내느냐 뭐 이런 걸 갖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이제 우선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우선 4가지 정도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광역협회 중앙회에는 우선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통계, 연구, 조사 뭐 이런 것은 물론이고 업계가 어떤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가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은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네. 전문성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리더의 문제입니까? 스텝의 문제입니까? 둘 다죠.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 어떻게 그 재원 확보를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관광협회를 처음 세웠던 60년대 초에도 이게 늘 문제였어요. 60년대, 70년대 항상.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 무슨 협회장 회사 옆에 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5년사 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있는 건데 쭉 계속되어 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회원의 어떤 그 수입 비중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한 독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 번에 독립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갖고 독립해야지. 정부에 대해서든 뭐 외국에 대해서든 당당하게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 우리 사업체들의 어떤 그 발전과 이익과 이런 데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 독립성은 리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정치력이에요. 이 정치력은
대정부 교섭력이라든가 예. 이 항공업체나 무슨 뭐 이런 그 외부 또 면세업체 뭐 이런 데와의 교섭력 부분이죠. 대정부 교섭력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력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늘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지금 현재 현 회장이 중앙회장이 윤영호 회장이 27대 회장이에요. 이 회장들을 제가 쭉 봤어요. 쭉 보니까 원래 정부의 중요한 장관급 인사들이 부대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세중 회장부터 13대 오세중 회장부터 세방 창업주인 이때의 오세중 회장이 들어오면서 업계로 살짝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건영 회장, 뭐 장철희 회장, 이경문 회장 같은 경우는 문화부 차관 출신이고, 그리고 김재기라고 하는 상당한 빚가이가 왔죠. 그 주택은행장, 외환은행장, 뭐 씨름연맹 총재, 대한주택보증 뭐 사장 뭐 이런 정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정우식 회장이 와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만은 우리 정 회장님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중목 회장, 그 다음 김홍주 회장, 윤영호 회장, 남상만 회장, 남상만 회장. 신중모 회장 다음이죠. 남상만 회장이. 오래 했기 때문에 중요해요. 남상만 회장은 중앙회에서는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이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서울시협을 오래 했죠. 서울시협을 16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5번 연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 협회 얘기할 때 항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몇 년 전에 정관 개정을 해서 한 번 연임밖에 안 되는 거로 바뀐 중대한 이유고, 아까 얘기나 하셨던 그 협회 내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중요성 부분이 바로 그 남 회장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력 부분을 그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잠깐 빗나가긴 했는데, 정치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돼요. 하나는 교섭력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치 중립성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중목 회장의 경우에 이 특정 정책에 대해서 그 대통령도 이제 그 안 하겠다라고 한 정책 부분을 협회 회원들을 끌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그 사업자 단체의 중앙회장이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게 갈라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외국의 관광협회들, 미국 캘리포니아 관광협회라든가 무슨 다른 데 협회들은 정치적 교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어떻게 키우고 그래서 입법이라든가 이런 환경,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에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래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치적 신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권과의 협상력을 갖는 것이지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신념을 표출하는 도구로 이 단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투명성 얘기 부분 안 했는데 마지막에 투명성이니까.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회원들은 우리 사업자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회원인 사업자들뿐만이 아니라 학계나 정부도 늘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언론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런 걸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 사업자 단체를 이렇게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접근이 안 돼, 접근이. 아니 저 같은 우리 뒤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 접근이 안 되면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말씀드리고 또 요번 회장이 좀 역점을 둬야 될 사항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바로 이어갈 텐데 요거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회장? 그러니까 회장이 그러면 회장분 얘기면 업계 다양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게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보면 지금 전문성, 독립성, 정치력, 투명성 얘기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독립성과 정치력은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야 될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곧 있으면 또 회장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회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업종 저기 뭐 과연 회장을 지역별 지역 관광협회장이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울리냐의 문제인데, 지역 관광협회장이 하는 게 어울리냐, 아니면 지금은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라서 누구 뭐 국가 누구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업종별 협회 회장이 하는 게 더 어울리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 문제를 한번 좀 국장님부터 한번 공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업종별 협회 회장이 하는 게 낫다, 뭐 지역별 회장이 하는 게 낫다라는 문제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회장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어떻게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 업종별이 약간은 이해가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나가는 문제지, 이분이 지역별 협회 회장이니까 더 잘하고 업종별 협회 회장이니까 더 뭐 이슈 이건 아닌데, 그건 어차피 사무처가 받쳐주거든요. 이슈라든가 이런 걸 대비 대책, 정책들을 같이 받쳐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회장이 그거 가져야 될 게 그거 보니까 아까 뭐 박사님께서 4가지 정도 4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업종이든 지역이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끔 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그 개인에 안 맞는 거지 회장으로서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용해서 끌고 나갈 거냐. 라는,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갖고 협회를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중앙회장뿐만 아니라 뭐 지역별이든 업종별이든. 왜냐면 업종에서도 다양하거든요, 의견이요. 왜냐하면 카타도 인바운드 얘기 다르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도 시장별로 달라요. 일본 인바운드 얘기 다르고 중국 인바운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걸 어떻게 다 끌어 모아서 좀 형평에 맞춰서 포용해서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게 회장으로서 제일 좀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4가지도 당연히 그런. 저도 그 지역 협회에서 회장을 맡는 게 맞냐, 지역협회에서 어울리냐, 어울리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얘기하기 곤란하죠. 그 얘기가 곤란한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도 협회장들이 이제 그동안 나와서 회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비상근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중앙회 이 카타의 경우는 직접 투표, 직접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회의 경우는 대의원 제란 말이에요. 근데 대의원제를 이렇게 막 뜯어놓고 실제 투표의 영향을 보면은 지역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엄청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약간 갈등이 있었을 때는 차라리 업종중앙회와 지역중앙회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이라는 게 업종협회와 지역협회의 협의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처를 두고 엄청난 예산을 어쨌든 굴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업종에서 맡아야 된다, 지역에서 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 분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진짜 협의체 정도의 회의체 정도의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에 관련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9년간, 그러니까 광주협회 회장이셨던 분이 3년 하셨고, 지금 현재 경남 쪽이 경남이죠. 유명한 이제 6년 해서 9년 했는데,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민감한 시기긴 한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언론의 입장에 눈으로 봤을 때 지역별 협회장님이 일을 하신 게 없어요.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전에 그 전 때 업종부 회장님이 잘했다, 단순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9년간 한국광협회 중앙회 회장을 지역별 협회장님이 하시면서 우리 기자간담 최소한 기자간담회 정도는 한 번 할 법하지 않아요? 카타는 당연히 매년 몇 번씩 하고 서울시 협회도 하는데, 근데 이런 것조차도 없는 거 보면 일을
못하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에서 회장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역별에서 나왔다. 이건 아니고 단순하게 9년을 평가해 보면 우연치 않게 9년 동안 지역별 협회에서 나와서 일을 한 걸 보니 아쉬움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걸로 저는 좀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거 중에 중앙에는 대의원 측이라는데 엄밀하게는 대의원 체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는 협회가 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민법에 보면 사단법인에 대해서 사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회원이 아니라 사원인데 사원은 1인 1표가 맞아요. 근데 좀 중앙에도 언급 보면 그 분담금에 따라 배분을 하거든요. 카타 2장, 예를 들어서 호텔 협회 3장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협회 한 표 주는 게 맞고요. 근데 지역별 업종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데도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뭐 박사님이 처음에 또 얘기하셨던 백화점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항공사 이런 데도 다 협회를 끌어안아서 다 협회당 한 장씩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지금 이 말을 꼭 왜냐하면 회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카타는 그나마 이게 대의원제라 그래서 관심을 덜 갖고 그렇진 않아요. 직선제라 그래서 왜냐하면 대의원도 내 표가 행사가 대의원을 통해서 행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권리 행사에서 문제는 없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카타가 그 대의원총회로 정관을 받게 되다가 문체부 승인 못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문체부에 싸움하고 막. 아니 문체부에 승인 요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턴을 이어가서 지처를 했는데 부결 사유 중에 아니죠 승인을 못 받은 사유 중에 하나가 총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있어야 돼요. 정관에 1년에 한 번. 근데 안 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의원총 그 카타가 그때 냈던 거는 대의원총회만 있는 거예요. 사원총회가 없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됐으면 솔직하게 저 1년 내내 대의원 뽑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근데 뜻밖의 보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별 협회나 나머지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 협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을 누가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또. 잠깐만, 대의원을 과연 회원들이 뽑느냐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네 잠깐만 생각. 그러니까 회원들이 1000명인데 투표권 있는 회원이 1000명인데 그 중에 뭐 2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와서 대의원 50명을 뽑든 100명 뽑든 뽑아서 그 100명이 왜 미국도 간선제 대의원으로 대통령을 뽑지만 우리가 뭐 비밀주의다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대의원제가 낫냐 직선제가 더 낫냐라는 문제는 대의원 그런 이제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원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직선제 못 하거든요. 근데 대의원제를 할 수가 있는데 다역 문제는 그 대의원을 회원이 뽑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회원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민법에도 보면 당연히 그 결의권을 평등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솔직하게 그 사단법인으로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정관보다 위가 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관이거든요. 민법도 그거예요. 이렇게 민법은 이렇게 정해주지만 정관상의 특수한 경우는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게 총회하고 대의원을 대의원하면 좋은데 대의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 자, 그럼 어떻게 뽑아요? 몰라요, 아무도? 제가 뭐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로 대의원이 할당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종합여행어위원회 대의원 3명이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뭐 대의원을 뽑습니다. 50명. 그럼 그 50명이 뭐 대의원 누가 낼 건지 3명을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거 좀 이상하네. 아니,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이게 대의원제를 하고 있는 협회들이 과연 회원 중에 하나가 이거 민법에 맞지 않는다. 물론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하지만 그렇지. 그 결론이 나와야 알 문제지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맞다고 봐요. 회원이 직접 뽑지는 않더라도 대의원을 뽑더라도 회원이 일단은 대의원을 뽑아야 되고 그 대의원이 회장을 아까 회장이든 그 이사를 뽑는 게 정상이에요.
야 이거 이 방송 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떨어진 사람이 이거 갖고 그 언덕지 걸면 제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협회가 이제 그 승인 불발되기 전에 그 담당 사무관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승인할 수 없다. 근데 그 사유가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우리 변호사한테 확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도 그거는 민법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거죠. 총회를 둬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의원 해도 되고 그 의사들도 보면 대의원을 뽑을 거예요. 회원들이. 그리고 대의원 어떻게 배분하고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선거 같은 데서도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과정에서 뭐 갈등이 일어나고 뭐 법적 다툼, 뭐 법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진짜 손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과 그리고 학계가 정부와 같이 이 협회가 그 새로운 그 민주적인 대표권을 확립할 수 있는 이런 선거 체제로 바뀌는 이런 그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이제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한번 박사님 가도 될까요? 정리하는 분위기로 추가적으로. 네, 그러시죠. 네. 자, 뭐 오늘 그냥 몰랐던 사실도 재밌는 사실 아주 많이 알아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재밌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못하신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할게요. 못하신 추가적으로 나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랑 마지막으로 중앙의 새로운 체제로 이제 가잖아요. 바란다 이런 거 바란다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우리 관광이 어려운 만큼 우리 각 그 협회들도 비상한 각오로 이 상황들을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연말에 그 3개 단체의 그 회장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혁신을 위한. 맞습니다. 젊은 사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까 이제 그 회원들을 좀 더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각급 단체들이 들어오는 개방성과 포용성의 문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몇 번 강조하셨는데 그거 좀 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공사와 그다음에 중앙회와 이 각 업체들 간의 업무 재조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면 여기에서 사실은 각 협회들이 살 길도 거기서 있을 수 있다. 오,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가 이거 하나 조금 웃기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관광의 노래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진짜입니까? 68년도에 제1회 관광진흥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 시인 소재순과 작곡가 한영석인가 하는 분이 관광의 노래라는 거를 이제 그 만들어서 그 뭐 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 썼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 45년사 중앙의 45년사에 가사만 나와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노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뭐냐면은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관광협회 중앙회의 45년사 이후에 왜 60년사를 안 했는가? 50년사, 60년사 안 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이게 업계의 발전과 우리 한국 관광에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2세대들이 겨우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 2세대들 물러가면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사, 연구, 통계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론지 부분 안 되면은 이런 거라도 해나가는 그 조사, 연구 기능 좀 필요가 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정책 건의 부분에 집중해달라. 대정부. 업계의 어려운 부분을 모아서 대정부. 그래서 이건 진짜 홈페이지에 그냥 첫 번째로 정부와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게 우리 각 협회의 대표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이런 거 관광 행사했던 거 걸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건의할 것들. 이거 보니까 또 화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화나게 했어요. 우리 그 관광 부분에 그
관광인 신년규류라고 사업이 돼 있죠. 중앙회가 이제 그 문화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그 금년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작년도 초에 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 한 명도 참석이 안 돼 있어요. 작년에는 아마 2월 달에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회장 되시면은 이 3개 단체 회장 되시면은 적어도 뭐 대통령 뭐 저기 저 축하 메시지 받고 총리 참석하시든가 국회의장 참석하시든가 뭐 안 되면은 국회의원 몇 명의 그 문방위원장 그 참석할 수 있게 하든가 뭐 그런 거 먼저 좀 보여주시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화나네요. 이거 대화하게 안 된다. 박사님 좋은 얘기 하셨고 뭐 저도 그냥 뭐 중앙에만 얘기할게요. 다른 협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직도 보시면 산업국하고 정책지원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산업국에 이제 그 담당 업무들을 딱 표시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관광산업하고 상관없는 사업 담당 배정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행업 담당, 뭐 마이스 담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정책지원국도 뭐 어떤 정책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한 예를 들면 뭐 그죠? 뭐 무슨 교육 담당, 무장애 관광시장 조성 담당. 물론 이 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정책 지원하면 어떤 정책을 내가 담당해서 뭐 하는지. 근데 그냥 그 20몇 개 사업을 나눠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데 그죠. 과학적으로는 닭이 먼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SF 발전해 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다음 회장님은 이런 좀 재정의 문제도 한번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듭니다. 대한체육회는 왜 이렇게 세게 나갈까? 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예, 근데 나는 무슨 안기 문제 알았어. 보통 제가 보기에 관광 쪽이면 이미 고개 숙였죠. 아니 고개 들지 못하죠. 들지 못하는데 체육회는 막 근데 뭐 그게 이제 IOC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을 건 받더라도 좀 말씀 정치적으로 발휘해서 좀 하고 좀 뭐 사이즈를 키울 필요는 없다. 내실을 다시면서 정말 산업계가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 잊어버릴까 우리 관광공사 다루고 오늘 그 협회 다루고 그러는데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이제 조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협회 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국장 3명이서 5개 국을 맡고 있어요.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리고 국회 인원이 3명 뭐 이 정도예요. 이건 뭐냐면 죽도록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공사의 경우도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능력 갖고 있고 열심히 죽동살동 일한다는 거 압니다. 문제는 전체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중앙회나 공사의 직원들을 비난할 의도는 1도 없다. 그런 말씀 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저번에 관광공사에 이어서 중앙회 다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그 중앙 각 조직이나 기관,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개인이 일을 잘했고 잘못했고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못했어? 이거를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조직이, 그 단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제대로 잘 일을 했나 못했으면 아쉬웠고 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저희는 이렇게 또 회의를 토론을 해본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자꾸 이제 그 너무 그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냥 다 해주십시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회장들이 당선이 되면 3개년 계획이든지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 수립하는 거거든요. 없어요. 우리. 이거 좀 공약으로 내시라. 3년 내에 뭘 어떻게 바꿔낼 건지 부분에 대한 그런 비전 제시 없이 투표하자 그러면 그건 반칙 아니에요. 제가 꼭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협회 카타 회장을 나오려고 하길래 그랬대요. 어떤 분이 협회 예산 보니
인건비 한 1년에 한 10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직원이 뭐 한 열 몇 명이니까. 카타 계실 때.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회장 나가시려고 하는 분한테 한 10억? 뭐 많아봤자 15억이면 운영됩니다. 정부 지원 안 받아도. 회장님 돈도 많은데 한 40억 쓴다 생각하시고 3년 동안 나 정부 지원 안 받겠다. 그럼 하고 싶은 거 업계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멋있다. 그럴 마음 있으시고 나가시면 뭐 찍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갔었어요? 출전했었어요? 안 했어요? 나왔죠. 근데 뭐 된지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을 못 잡겠지 누군지.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회장님도 내 솔직히 회장님들 나오신 그렇지. 분들이 돈도 많으세요. 많지. 아니 솔직히 내가 진짜 1년에 내가 그렇지. 특별회비로 10억 내서 솔직하게 내가 정부 지원 안 받고도 하고 싶고 정부한테 할 얘기도 하고 싶다. 그렇지. 라는 정도의 좀 강단을 갖고 그렇지. 나와주셔서 3기년 계획을 그렇지. 얘기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출마하기 생각합니다. 전에 선거 이제 나 뽑아달라고 광고도 미디어에 좀 딱 해. 선거운동용 포스터도 좀 뿌리시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더 뭐 회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쉬운 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중요한 선거에 대해서 우리 관광 언론의 어떤 역할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관광 발전에서 뭐가 필요한가, 협회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 비교, 공약 혹은 경쟁 같은 것들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지만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을 표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사업 계획을 밝힐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우리 관광업계의 그 언론의 그 어떤 역할 같은 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건 목소리는 전 안 나갈 건데 이제 제 입모양만 나갈 건데요. 아휴, 이미 자,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좋으신 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뽑혔으면 좋겠고 중앙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